예,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 방금 1분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입 모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를 좀 들고 가긴 그렇고. 자, 예, 불빛이. 자, 잘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입 모양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에, 저희 학원에서 가끔 이렇게 학원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뭐 칼톤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야, 이거 뭐 비브라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아직 그 단계에 안 도달하신 분들이 이제 먼저 배우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아주 속된 말로 개지랄을 떱니다. 왜냐? 당신이 알려주면은 내가 가르칠 게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고, 저 대신 가르쳐주면 좋지. 절대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제가 이 지역, 타 지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 새끼 반무대 출신이지. 이 소리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적에서는 잘 되니까 학원. 근데 제가 잘 가르친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성의껏 가르쳤을 뿐입니다. 지금도 학원 2달 전부터 지금 밖에 크게 대문짝만에 써붙여놨어요.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왜 제가 거기 난리를 치냐면 어설프게 지식을 전달하면요. 그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거를 내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어설프게 알려주면 그 사람 음악 인생을 초장부터 조져놓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학원들 겁내기 많죠. 자, 본인 실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제 실력도 제가 잘 알고. 자, 저는 부는 거는 어디 가서 잘 분다는 얘기 안 합니다. 못 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수천 명 있어, 앞에. 학원분들이야 저 듣기 좋으라고, 우리 원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가르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가르치는 거는. 저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의정부에 계시는 옛날 코미디언 백금녀,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 백금녀 선생님, 그 바깥분. 그러니까 쪼비서 선생님 계시죠? 쪼비서 선생님. 그 쪼비서 선생님이라 그래서 저는 조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세종문화회관 악단장 하셨던 분인데 쪼비서 선생님이 조씨가 아니고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시니까 이 코스염을 가지고 쪼비라 그런다면서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드님 우리 서민원 선배님도 아마 이게 색소폰나라 저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군학 때 트럼펫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도 보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음악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트럼펫을 불어서 이제 군학 때까지 갔다 왔는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딱 하루 그때 12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주고 한 달 수강료 12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의정부에 있을 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고 저는 다 배운 줄 알았어요. 반음도 안 배우고 그래서 그, 그 라이브 카페 일을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그 노래책 10권 불고 그냥 제가 세상에 제일 잘 부르는 줄 알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인제사 고백을 하지만 제가 3년차 일할 때까지도 반음 숙지가 다 안 됐어요. 책 한번 펼쳐보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3옥타브 레샵을 모르고 그 음만 나오면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고 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이제 해보다 보니까 아 김소율 교수님한테 2달 레슨 받은 김소율 교수님 아시죠? 재즈 1세대 그분한테 받은 거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용어도 좀 거칠고 그러니까는 말도 좀 빠르고 분위기도 약간 사짜 분위기 나고 이러니까는 뭐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지금 뭐 그 학원 운영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아산 쪽에도 지금 120평짜리 이제 어느 분이랑 같이 제자분이랑 같이 지금 여기서 배출된 학원에서 배출된 우리 또 제자 선생님들이 지금 아주 대박내는 학원들을 한 5군데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잡설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설프게 주워 들은 지식을 저는 전달하지는 않고 제가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십수년에 걸쳐서 그거 검증이 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참고하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100%다 틀린 말은 아니고 아마 그 중에서 몇 가지 건드칠 건 있을 거예요.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거는요. 그 사람 인생을 초장부터 음악 인생을 조져놓는 겁니다. 가르치시면 안 돼요. 본인이나 잘 보세요. 자, 뭐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까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모양을 알려드릴 건데 예전에 제가 트럼펫을 초등학교 때 배울 때요. 그 초등학교 때 그 밴드부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근데 지금도 저는 이상한 게 그때 그 트럼펫 교본이라고 유명하고 아르방 교본이라고 있었죠. 아르방 교본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기 트럼펫 걸려 있네. 저. 지금 안 붑니다. 잘. 근데 고음을 낼 때 피스를 입에 땡기라고 돼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르방 교본에 트럼펫 교본에 그 아르방 교본이라 하면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아주 유명한 교본인데 분명히 피스를 대고 고음을 낼 때 밀착을 시켜서 긴장을 시켜서 고음을 내라 그랬거든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선생님이지만 뭐 아무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군악대 가기 전까지 노상 땡겼어요. 땡기다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입술에 보면요 여기 피스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이 그 트럼펫 피스 자국이 이렇게 미친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 이렇게 불면요 한 곡 불기 전에 이틀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군악대를 어떻게 갔습니다. 이기자 27사단 이기자 군악대를. 그때는 국방부도 그지 같아가지고 어떻게 영장을 하루 전에 주냐고. 아 영장을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날 받았어요. 당일날.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당일날 와가지고 친구랑 외박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이모네 집에서 그때 얹혀 살 텐데 이모가 영장 나왔다고 군대 가려고. 언제 그랬더니 오늘 3시까지 오랬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울고불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타고 엄마한테 뭐 용돈 타고 아버지한테 군대 갔다 온다고 하고 이제 갔죠. 춘천까지. 그런데 가서 거기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악기하는 사람들 없었으니까 어떻게 어영부영 실력도 안 되는데 이제 군악대로 차출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배운 거죠. 거기 이제 전공한 그 병력들도 있으니까 그 전공한 분이 보더니 너 고참이죠. 그렇게 부른 거 아닌데 그 땡기니까 그렇게 네가 고음을 못 내고 버벅대고 바람이 픽픽 세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거는 이제 그 색스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주절주절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고참이 나를 연맥이려고 그런지 그때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지하게 맞았네 아주. 이게 트럼펫 피스면 요걸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아 가지고 형광등 옆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게 되겠죠. 그걸 뒷짐을 지고 입만 갖다 대고 부르라는 거예요. 고음을. 트럼펫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펫은 누르는 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입으로 조정을 해서 내야 되고 배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색소폰보다 훨씬 어렵죠. 트럼펫 여기서 가르쳐 봤는데 한 10대분 도전했다가 다 포기하더라고 결국.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잡아가지고 힘을 줘서 당겨서 고음을 불었었는데 뒷짐을 지고 입만 갖다 대라니까 끈을 매달아 놨으니까 당기려고 입을 갖다 대면 이게 같이 밀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복식호흡을 제대로 해서 그 보가 배심으로 이걸 고음을 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야지 왜 이제 군악대 행진곡 같은 경우 뭐 많이 올라가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제대로 그때 배운 거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돼서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색스폰 막 시작해서 한 1, 2년 됐을 때 얼마나 불었어요? 뭐 그러면 2년 됐는데 그럼 에이 뻥치고 있어 뭐 말도 안 돼 거짓말하고 있어 뭐 굴욕을 속인다 그러죠. 당구에 속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잘 불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 구력에 비해서는 잘 부른다는 게 아마 이제 트럼펫이 충분히 뒤에서 이제 그거 했던 게 받쳐주니까 트럼펫 비브라토 하다 이 색소폰 비브라토 하니까 이게 일도 아니라고 뭐 이건 누르는 거 다 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서 이제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 이게 색소폰을 좀 더 하고 나서 야 이게 웃고 들어갔다 울고 나오는 악기라는 거를 그때서 알았는데 자 이제 다시 그래서 아까 제가 트럼펫을 이렇게 당겨서 부르라고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웠는데 색스폰을 트럼펫을 당겨서 피스를 당겨서 고음을 낸다고 생각하면 색스폰은 그거랑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깨물어서 고음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독학하시거나 이제 오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나 입술이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은 뭐 이게 뭐 굳은 살이 베개도 괜찮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 안에 굳은 살이 베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약한 살인데.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알려드리는 게 입술이 안 아프게 부는 법. 전보다 안 아픈 거 말고 아예 안 아프게 부는 법. 그 느낌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손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를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럼 아프겠죠? 이게 꼬집어. 자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팔뚝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서 조여줘요. 힘을 꽉 조여주면 이게 압박이 되죠. 이렇게 막 조이는 느낌. 요 느낌이 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제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깨무는 느낌이 아니라 조이는 느낌. 입술을 위아래로 깨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인다는 느낌. 요 입술이 이렇게 깨무는 게 아니라 요 입술로 이렇게 조여준다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장님들이나 보시면은 잘못됐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거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뭐 이거에 이게 제가 맞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들 뭐 좋은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입술 안 아프고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기존에 그렇다고 기존에 하고 계신 입술들에서 잘못됐습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항상 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음을 요강할 때 요를 해보세요. 요. 왜 눈이 사시가 되지 근데? 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안경을 쓰는 게 낫겠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요.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 되죠? 요. 여기 힘이 딱 가죠. 오. 오도 돼요. 오도 되는데 이왕이면 요. 요강할 때 요 하지 말고 요. 힘이 딱 가죠. 예전에는 M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M 하면 이게 긴장이 되죠. 이렇게 M 벌어지면서 M 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도톰하게 모였죠. 이 상태가 다 도톰하게 보였죠. 이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옆모습을 보여드릴까? 이 상태에서 입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빨은 그대로 두고 입술만 요 하회탈 요 안으로 싹 말아 들어갔죠. 요 아랫입 안 보이시죠? 자 옆에서 보면 여기서 조심하실 게 턱관절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턱관절이. 자 턱관절이 움직이면 요 이건 그대로 두고 살망 왜 턱관절이 움직이면 안 되냐면 이게 잘 찍히나? 턱관절이 움직이면요 아랫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밀착이 되면서 긴장이 돼요. 이렇게 그거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요 그대로 있죠 여기. 근데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게 이빨이고 이게 입술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전에는 이렇게 덮여.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빨 위에 입술이 요만큼만 덮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리드가 여기 얹어져서 깨물면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 하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뭉친 거죠. 요 해가지고 이렇게 얹는데 이빨이 어디 있느냐? 여기를 이렇게 받치는 느낌. 그 위에는 지금 입술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리드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해보면 여기도 보면 잘 안 되더라고. 요 힘을 빼고 여기도 한번 힘을 주고 요것만 근데 아니라고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여자들 루즈 바르는데 이 라인 있죠. 라인 여기까지만 안 보이게.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저기 있겠죠. 얇은 사람은 좀 더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요 살이 닿으면 안 되고 두꺼운 분은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랫입 이외에 요게 도톰하게 해서 이렇게 얹혀 있어야 돼. 그래서 손을 넣어서 이걸 눌러보면 폭신폭신해야 돼요. 요게 이제 떨림판이 되는 거죠. 리드와 같이 붙어서 떨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반대로 하면 돼.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제가 지금 쪼여가지고 말아 넣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일단 말아 넣어요. 마른 다음에 쪼인 거지. 그러니까 쪼여서 마느냐, 마른 다음에 쪼이느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냥 말았죠? 보세요. 역시 턱관절 움직이면 안 되죠. 마른 다음에 쪼여. 그러면 아까 요것과 말아서 똑같죠. 결국은 여기 근육 보이시죠? 그냥 어떤 분은 여기에 근육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거기에 근육이 생겨? 여기 근육이 생겨서 이걸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상태에서 이제 피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늘라가지 말고 넣어서 그 입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잡고 여기 딱 근육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갖고 자동차가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있죠. 네 짝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 갈 때나 오일 갈 때 차를 리프트 이렇게 띄우죠. 그러면 차 바퀴가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해 가시죠? 차 바퀴가 이렇게 안 달려 있고 차를 딱 드는 순간 이렇게 바퀴가 돼요. 이게 왜 그러죠? 달리면서 원심력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면서 닫고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불면서도 계속 조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안 되는 분은 뭐 댓글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다시 하고.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하면서 기존에 잘못 푸시는 분들을 입술이 아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소프라노를 목걸이 안 하고 하시는 분 있지만, 테너나 알토는 다 이 목걸이나 어깨걸이를 하고 하죠. 걸었을 때. 핵심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아랫입술은 불기도 바빠. 나중에 비브라토도 해야 되고 뭐 스쿠 밴딩 드론 막 이런 거 기술도 해야 되고 할 게 겁내 많아요. 이게 아랫입술이. 그런데 아랫입술이 이미 불기도 전부터 불면서부터 이 악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쓰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윗 이빨과 아랫입술이 같이 이 피스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윗이빨은 그렇다 쳐도 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랫입술이 이거를 잡고 있으면 악기를 지지하고 있으면 이 아랫입술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악기까지 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윗이빨을 어디 무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틀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패치 붙인 다음에 패치를 또 안 붙이는 게 맞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 말도 먹고 저 말도 저는 패치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가 고정이 되고 뭐 이게 미세한 떨림에 의해서 뭐 이빨이 뭐 이게 무리도 간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일단은 이빨이 여기서 미끌미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앙부셔를 잡으려고 윗이빨을 대고 패치의 3분의 1 정도 저는 물으라고 하거든요. 윗이빨을 대고 고개를 턱만 거북목 하지 말고 턱만 당겨주면 악기가 윗이빨이 이걸 지그시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이 줄이 팽팽해져요. 그러면 아랫입술을 대지 않고도 악기가 고정이 돼요. 근데 그럼 윗이빨이 무리가지 그렇게 세게 가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딱 악기가 안 움직일 정도로 뭐 윗이빨이 지그시하고 있어서 전혀 무리가 안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악기를 고정하는 거는 윗발하고 각도로 고정을 하시고 안 빠지죠? 아랫입술은 살포시 소리 날 만큼만 대고 불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입술에 무리가 안 가는데 이미 불면서부터 위아래를 물고 있으면 불기도 전에 아프고 소리가 쥐어짜게 나게 되죠. 소리가 이게 쥐어짠다는 거는 항상 소리가 자동차 출발하듯이 처음에 바람이 아주 처음부터 소리가 나면 쥐어짜요. 아무 소리도 안 나도 갑자기 빵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나겠지만 앞에 보면 가수 남진 노래하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바람이 살짝 있어요.
끝나는 것도 이렇게 뒤에 바람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시작해서 소리가 나기, 크레센도로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연주를 하고 줄이고 나서 바람 소리가 또 조금 나고, 그러면 마른 목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게 연주가 되면 부드럽게 남진이 노래할 때 그대의 서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이거하고 서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시, 예? 그러면 에이 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대의, 이것도 괜찮던데.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긴 빵빵 소리밖에 안 나고. 그러면은 빵빵 소리를 수백 개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건데, 빵빵 소리가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과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거하고 펑 튀어나오고 뻑 끝나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아, 이건 느린 곡이 하는 겁니다. 빠른 곡은 펑 들어서 퍽 끝나야겠죠. 자, 자, 더우니까 찬바람 생각해서 그 차중나게 낙엽 따라가 보는 사람을 보시면요, 바람부터 요 바람 소리 들리나요? 요까지 들려야 데크레이션으로 쫙 마무리가 되고 사람이 귀가 잔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파파파 할 때 파파파 소리가 없어져도 왠지 여기 조금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를 데크레이션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딱 끊어버려. 뒤에 바람 소리가 없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잘 불어도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부드럽게 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부산에 계신 남사임 선생님 예를 많이 드는데, 그 선생님은 아주 독보적인 주법이세요. 아주 소름 끼치게 잘 부시죠. 네, 그분은 주법 자체가 앞에가 강렬하기 때문에 박자를 좀 놓치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놓치고 나서 뒤에서 후다닥 따라가는 주법을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 연주하신 것 중에 이 대부인데, 그분 요건 요렇게 안 부르죠. 아주 짜릿하게 부시죠. 박자가 딱 지나가면은 또 이런 흉내 제대로 이런 식으로 앞에가 강렬하니까 뒤에가 빠라바 이렇게 끊어도 이렇게 끊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서 부드럽게 갔으면 뒤에 비브라토도 부드럽게 아까 바람 소리까지 마무리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나 연주가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계열이 있어. 이렇게 연주하는 거에는 이런 비브라토가 붙어주고 이런 밴딩과 이런 게 붙어야 되고, 이 주법이 이렇게 저같이 부드럽게 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그 이런 연주를 싫어하시는 분은 제 걸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걸 안 보고 계시겠죠. 혹시 근데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 뒤에서 부드럽게 마무리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가수가 다 창법이 틀린 것처럼 저희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누구 어떤 가수를 까는 게 아니라 비브라토가, 지금 생각해보면 임병수라는 가수 기억나시죠? 별이 유난히도 밝은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그 볼리비아에서 온 가수. 그분은 비브라토가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 일반적하고 안 맞죠.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그때 막 많이들 그랬잖아요. 염소 비브라토는 어쩌네. 그런데 그분도 팬클럽이 뭐 2만 명인가 이랬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기술은 뭐 밴딩이나 비브라토나 뭐 다른 기술도 그렇고 애드리브는 별개지만, 이렇게 썼을 때 깊이 파고 얕게 파고 비브라토가 굵고 얇고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듣기 좋으면 되는 겁니다. 듣기 좋으면. 그리고 그 노래와 어울려야겠죠. 자, 이제 입모양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할 게 겁내 많으니까. 자, 이거 됐고. 제가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아랫입술은요, 윗이빨로 악기를 고정을 하고, 아랫입술은 살포시 갖다 대고 바람부터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이다 보면 어느 소리 나는 시점이 있죠. 거기까지만. 그럼 딱 소리 나는 데만 이게 쓰여요. 무리도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텀이 이게 여유가 많으니까 비브라토도 하고 뭐 밴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물고 시작하니까 그러면 소리가 잘 보시면 물고 시작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된 소리가 나요. 된 소리가 뭔 소리가 좋을까요? 된 소리가. 근데 아랫입술을 그렇게 많이 힘을 안 주고 살짝 안 아프게 그냥 소리 날 만큼 되면 자, 좀 더 솜사탕 같이 포근한 소리가 나죠. 아까 거는 입을 깨물어서 본 거고 뒤에 거는. 자, 빠른 곡이니까 좀 그런 거예요. 느린 곡을 하면 이게 힘을 안 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윗니빨로 고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불고 있을 때 와서 제가 그 집 많이 하는데 불고 계시면 옆에 살짝 가서 제가 여기를 톡 쳐봐. 그 윗니빨이 고정이 안 됐으면 먼저 빠져버려. 그러면 윗니빨이 고정 안 된 만큼 아랫입술이 피스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입에 힘을 준 거. 입이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알려드린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입이 덜 아파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 윗니빨 고정해서 아랫입술에 그 부담을 들어주면 아까 이 소리가 그럼 뭐 느끼셨죠? 지금 서브톤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20년 동안 그 이제 공연 연주자가 끝나고 아니 그거 이제 경험하면서 하고 나면서 단 한 번도 서브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입술이 완성이 되면 서브톤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서브톤은 저한테 배운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다 서브톤 겁나게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말도 좀 빠르고 설명이 말주변이 좀 그렇다 보니까 표현이 됐는지 모르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아무리 입모양이 돼도요. 아무리 입모양이 좋아도 뭐 아무리 포르쉐 막 이런 차 갖다 놔도요. 기름 안 넣으면 안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름 넣어야겠죠. 기름이 뭐죠? 이 악기를 불 때는 호흡이죠. 복식호흡. 이 호흡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배에 힘주고 부는 거 아닙니다. 어설프게 그 배에 힘주고 불어야 되는데 배에 힘주는 경우는요. 태권도 할 때 누가 내 배 때릴 때하고 똥 쌀 때 두 번밖에 없고 악기 불 땐 배에 힘주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흡을 많이 들어 마셔야 입을 잡아서 그 통하는 압력에 바람이 세기가 세지겠죠. 그러면서 톤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전거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은 자전거 못하는 사람도 빤듯하게 한참 가죠. 근데 속도가 느리면 이러면서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의 속도가 느리면 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톤이 흔들리는 경우는 입술이 떠는 경우죠. 이렇게 불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건 아주 그 근본적인 틀린 거니까 그거는 제쳐두고. 그래서 아무리 입모양이나 뭐가 좋아도 숨을 많이 쉬어서 복압이 제대로 여기서 이 바람을 통해서 나가줘야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고 아랫입술을 긴장을 시켜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시면서 리드와 내 아랫이빨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는 아랫입술이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 세 번째는 윗이빨로 악기를 고정을 해주시면 고기만 숙이면 악기가 팽팽해진다고 고정이 된다죠. 그럼 아랫입술은 소리 날 만큼만 살포시 갖다 대고 부시면 돼요. 그럼 입이 하나도 안 아프겠죠. 그리고 소리도 덩달아서 고와지겠죠. 자, 이겁니다. 뭐 다른 게 또 없는데. 자, 더 궁금하신 건 댓글을 좀, 아니 그 댓글로 이게 신청곡이나 남겨주시니까 왜 자꾸 문자를 주시는 거야? 정보, 제 정보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댓글에 이렇게 좀 저기 뭐야. 그리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저기 저 여자친구가 얘기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거 해달라 그래. 그거
눌러야지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되나 봐요. 좀 쪽팔리긴 한데. 자, 그래서 아무튼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아무튼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지금 아직 100분의 1도 못 풀었습니다. 분위기는 안 그렇지만 아는 게 겁나게 많아요. 이쪽으로는. 왜냐면 2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혼자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머리에 든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막 이게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좋은 쪽으로 그냥 받아주시고 혹시 이제 너무 거슬리는 게 있다 하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한데 말이 빨리다 보니까 말 빠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말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말을 느리고 하면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치죠.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봐주시고 왜냐면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토요일에 한가하고 좋네요. 자, 기회가 되면 이제 뭐 호흡 아까 말씀드린 호흡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댓글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곡을 나는 초급이니 초급이 불 수 있게 불어서 올려달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어떤 곡 올려줘 그러면 이분이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 어떤 기술을 써서 올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욕심에 나는 초급인데 고급 버전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어차피 제가 뭔 기술 썼는지 알려드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과 그 다음에 초급용으로 그 다음에 뭐 더 저기 하면은 나 이거 어디 가서 불 건데 왜냐면 똑같은 노래가 칠순잔치에서 불 때랑 그 다음에 똑같은 노래를 뭐 저는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부른 적 있거든요. 하늘가란 밝은 길이. 그러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틀려지기도 해요. 그게 일종의 편곡이죠. 편곡. 그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원키와 왜 가수 목소리 그 키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노래를 자꾸 원키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면 또 말 많아지니까 아무튼 입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면 다시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오셨는데 레슨을 좀 해야 돼서. 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